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상업용 머신을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머신은 이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베리탈 텐덤 D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실제 설치를 해가지고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조금 해봤는데, 이 이베리탈 텐덤 D 머신의 제가 장점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추출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하는 추출 환경이나 커피 환경에 조금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 우선 첫 번째로 추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점 때문에 추출 안정성이 좋냐면, 우리가 흔히 E61 그룹 헤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룹 헤드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 판에 가려져가지고 인퓨징 챔버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머신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E61 여러분 그룹 헤드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아래에 이 챔버가 보이시죠? 원래는 그룹 헤드에 물이 딱 들어오고 그 내부 공간이 꽉 차면 압력이 걸리는 시스템인데, 다른 머신들은 이 E61 헤드는 이 안에까지 물이 차야 전체적으로 압력이 걸린다. 즉 다시 생각하면은 이 바스켓 내부를 조금 더 천천히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커피 파우더 층 윗면을 물이 조금 더 적시면서, 그리고 좀 더 압력이 부드럽게 전달이 되면서 채널링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이 무조건적으로 엄청 좋다,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커피의 원활한 추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라이트한 콩이나 커피가 디게싱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아직 가스 때문에 원활한 추출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 때, 이 헤드를 가진 머신으로 추출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머신보다 조금 더 원활한 추출이 되고, 맛을 봤을 때 조금 더 밸런스 있는 맛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실험은 뭐냐면, 지금 6시간 전에, 5시간 전에 로스팅한 콩을 여기 넣어놨어요. 가스가 엄청 많은 상태거든요. 하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콩을 어느 정도까지 조금 맛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면 추출 시간도 조금 길 수도 있고 가스가 조금 눈에 보이거든요. 꿀렁꿀렁 되는 게. 중요한 건 맛이다 보니까 딱 먹었을 때 팔아도 될 만한 정도인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18g을 담았고, 커피는 32g 정도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를 조금 곱게 설정한 지금 편이어서 추출 흐름이 조금은 느릴 수 있는데, 보면은 막 기포 같은 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특히 가스가 조금 많이 있는 콩들은 이런 기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커피 컨디션에서 추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볼게요. 제가 조금 빨리 눌러서 한 30g 정도 뽑았고, 시간은 한 27초 정도가 나왔네요. 추출 시간은. 브라질 과테말라가 들어간 다크 블렌드인데, 얘를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얼음이랑 물 담았고 여기다가 부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스가 많은 커피는 추출이 잘못되면은 떫은 맛이 난다거나 농도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얘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먹었을 때 당연히 가스가 조금 덜 나간 상태다 보니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소한 향의 표현이 사실은 아쉽긴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먹었을 때 끝 부분에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쓴맛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농도감이 전혀 연하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뒷부분의 쓴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만 뭐 입자나 추출 양을 통해서 컨트롤을 해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당장에 손님한테 팔아도 된다, 요거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볶은 지 5시간밖에 안 된 커피인데 이 정도로 추출되는 게, 이 머신이 추출 안정성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좋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얘가 하루 정도 디게싱이 된다면, 원래 하루 정도도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가 온전하게 추출이 완벽하게 되는 상태가 아닐 수 있지만, 이 머신은 얘가 하루만 지나도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서도 여러 가지 세팅을 좀 건드려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추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디게싱이 거의 안 된, 당일 로스팅한 거를 이런 E61 헤드가 아닌 일반 그룹 헤드를 가진 머신으로 내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었을 때 맛이 밋밋한데 뒤에선 좀 떫은 맛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E61 그룹 헤드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추출에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가스가 많은 커피 말고 조금 라이트한 콩들도 조금 더 고운 입자를 쓰고
물이 천천히 적셔주기 때문에 보다 라이트한 커피의 성분들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본 이 이베리탈 텐덤 머신의 첫 번째 장점인 추출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베리탈 텐덤 D 머신의 두 번째 장점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머신들은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이 저렴한 걸 쓰시더라도 추출 보일러 압력과 추출 펌프 압력, 이 두 가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 게이지가 보통 여러분들 머신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 왼쪽이 추출 보일러 내부의 압력, 지금 1보다 조금 아래로 돼 있죠. 이게 스팀 압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높아질수록 추출수의 온도도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추출 압력입니다. 펌프 압력.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약 9 정도를 향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신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해요. 보급형 머신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절하는 펌프의 위치가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있거나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건드리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머신의 장점은 이 펌프들이 있는 위치가 분해하기 정말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윗 상판과 옆 상판을 그냥 간단하게 나사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은 옆에부터 제가 미리 풀어놨어요. 이 풀어놓은 건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사를 잘 보관을 해주시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빼주면 옆판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좀 조작할 수 있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펌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얘를 이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펌프 압력이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반대로 얘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면 다시 압력이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펌프 압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펌프 압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펌프 압이 조절되면은 결국에는 이 나오는 이 물량이 변하게 되거든요. 시간당 떨어지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 바스켓 내부의 압력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커피퍽의 도직량, 분쇄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포함이 되고, 이 들어가는 물의 양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머신에 물량이 세게 강하게 떨어지는 머신이다, 많이 떨어지는 머신이다, 그러면은 압력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하는 커피 입자를 굵게 간다거나 도직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커피들은 입자가 곱게 변했을 때가 훨씬 더 복합성 있고, 아까 말했던 원활한 추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운 입자를 쓰고 싶은데 물량이 강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라이트한 커피들이 이래요. 라이트 로스팅 커피들은 어느 정도는 고운 입자를 써야 가지고 있는 향이나 산미나 우리가 원하는 단맛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너무 유량이 강하면은 그 라이트한 콩에서 고운 입자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굵은 입자를 쓰게 되고 추출이 맹하게 되거나, 또는 신맛이 좀 찌른다거나, 또는 추출이 제대로 안 된 풀량 같은 게 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펌프 압력을 살짝 낮춰서 원활한 추출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한계점은 뭐냐면, 이거를 많이 낮춘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유량이 뭐 초당 12g에서 막 10, 9, 8, 7 이렇게 변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 머신의 관과 지글러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엄청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펌프 압을 6바까지 낮춰버렸다 그러면은 동시에 사용을 할 때 6바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모터가 하나다 보니까. 물론 이 이베리탈 텐덤 D는 강한 모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추출에 조금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너무 유량이 강한 머신들, 또 추출이 그게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들면 한 1바에서 2바 정도 낮추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펌프에 따라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번은 9바로, 한 번은 6바로 추출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9바로 추출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네, 28초고 이번에 한 31g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 잔 만들어 둘게요. 제가 저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6바로 낮춰서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6 정도로 낮췄고, 이걸로 추출을 해서 추출 시간이나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볼게요. 32초 나왔고 31g. 시간이 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속도를 늦춘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길어져서 충분히 지금 압력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인지가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있는 게 9바 정도로 내린 거, 이쪽이 6바 정도로 내린 거, 더 낮은 압력으로 내린 거. 먼저 9바 정도로 내린, 높은 압력으로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간이로 좀 테스트한 것처럼 그때보단 향이 좀 더 나오긴 하는데 끝쪽에 조금 쓴맛이 약간 부각되는 건 있거든요. 좀 비슷하고 고소한 향이 좀 더 나오는 느낌이다. 자, 이번에는 낮은. 일단은 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시간도 길게 나왔지만 조금 더 깔끔하고 먹었을 때 저 커피에서 없는 좀 더 고소한 향들이 더 얘가 복합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깔끔함이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쟤랑 비교해서 높은 압력이 조금 더 바디가 무거워요. 이 아메리카노가 조금 더 가벼운 게 있고, 이게 압력이 높게 주어질수록 지용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용성 물질이 보통 우리 입에서 질감이나 무게감을 형성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압력이 그게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볍지만 좀 더 클린한 느낌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커피가 가스가 많은 상태잖아요. 저희가 커피를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 저는 6바로 내린 추출이 훨씬 더 먹기 편합니다. 9바가 질감은 좋지만 조금 탁 쏘는 쓴맛이 끝에서 약간 걸리는데 6바는 조금 훨씬 더 부드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는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정값으로 쓸 때 이 9바나 8바가 조금 우리는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7바나 그 이하로 써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계점 있죠. 막 어느 시점부터는 많이 변하지 않는 것과 너무 낮추게 되면은 매장 운영을 사용을 하실 때 추출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에 추출 온도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머신들은 어떤 디스플레이 상으로 정확한 타겟 온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머신 상판을 뜯어가지고 이 머신 스팀 보일러 압력을 조절함을 통해서 추출수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스팀 보일러 압력 게이지 1바가 일반적으로 스팀 보일러 120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추출수는 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90도다 92도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온도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시면 되는데 물이 좀 차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흐르는 물로 계속 측정했고 제가 멈췄는데 이 90보다 조금 높게 나오죠. 뭐 디지털 있는 분들은 디지털로 측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93, 4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온도로 해놓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추출수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낮춰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낮추면 이 압력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스팀 압력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스팀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낮췄을 때도 온도도 괜찮다. 그럼 아까 이 커피 좀 더 덜 쓰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스팀까지 잘 된다면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낮추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머신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컵 워머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켓이 따로 와요. 따로 제가 다이소 산 게 아니거든요. 머신 사면 줘요. 여기다 이렇게 컵 보관해두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여기 좀 옮겨놓을게요. 여러분 원래는 힘든 게 뭐냐면은 여기 컵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하나. 저런 게 없다 보니까 따로 사지 않은 이상. 근데 이 머신은 애초에 저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그냥 컵만 드러내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사 있죠? 똑같아요. 나사만 다 푸시면 돼요. 뭐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거 조이실 때 전동 드라이버로 조이지 마시고 손으로 조여 놓으세요. 나중에 뺄 때 힘들어요, 기계로 하시면. 이거 다 싹 풀게요, 일단. 네, 여러분 다 풀었고 이렇게 들면 됩니다. 뺄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보일러가 있고 이쪽이 조절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이거 건드리면 고장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막 이상한 거 건드리면 여러분 고장나겠죠. 근데 이상한 걸 안 건드리시면 되겠죠. 이 캡을 떼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거 떨어지면 끝입니다. 얘를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내부 보일러의 스팀 압력을 조절하는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넣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하면 압이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몇 번 조금 올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어쨌든 1 아래 올라갔죠. 1 아래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스팀 압도 세지고 추출수의 온도도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려볼게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막 돌려서 지금 저 초록색 범이 거의 아래 지점 근처까지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중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이러면 좀 내려간 겁니다. 그랬을 때 온도도 한번 재볼게요. 이 압력상으로는 확실히 내려갔거든요. 한번 온도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로도 측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측정했는데 이걸로는 조금 차이가 약간 분간하기 힘들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보급형 머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꽤나 갭을 많이 주시려면은
압을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팀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지금도 원래 스팀보다 제가 많이 낮춰놓은 거여서 이거보다 더 낮추면 확실한 온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스팀 자체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낮추진 않도록 해볼게요. 이제는 이 상태에서 지금도 봤을 때 0.8바 정도 되거든요, 스팀 압력이. 네, 0.8바로 스팀은 잘 되는지 거기까지만 좀 확인을 해보고, 또 라떼아트가 잘 나오는지, 스팀이 잘 됐다는 증거로 라떼아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아트는 그냥 좀 가볍게 추출하고 백플러싱 이용할게요. 지금 가스가 많아가지고 콩에 가스를 좀 빼내고 추출하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이베리탈 텐덤 D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스팀이 레버식인데 원터치거든요. 더 안 돌아가요. 그냥 한 번만 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스팀 노즐이 약간 얇은 편에 속해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스팀이 세거든요 지금. 폼이 조금 두껍게 난 거 빼고는 스팀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버블은 제가 크레마를 안 껴서 그래요. 크레마 버블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스팀이 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춰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베리탈 텐덤 D 머신의 여러 가지 장점과 기능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점이 없는 장비는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이 LED가 안 꺼져요. LED를 끄려면 머신 전원을 꺼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인데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좀 싶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LED 쓴다고 여러분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 퇴근할 때 매장이 이제 보이는 경우는 매장 안이 이제 계속 이 머신으로 일부러 켜놓고 하시는 경우도 그래서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매장이 좀 밤사이에 어두운 게 좋다고 하는 경우에는 얇게서 불이 들어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추출 보일러 압력, 추출 펌프의 압력의 조절이 아주 간편한 구조이긴 하지만 얘네를 통해서 엄청 디테일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유량을 변화시키는 하이엔드 머신들, PID가 달리고 듀얼 보일러, 독립 보일러 형태로 세부적인 온도 세팅이 돼 있는 그런 머신들처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커피가 한 종류라면 그 커피에 맞는 적절한 유량을 애초에 공장에 세팅된 값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하거나, 온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내려보거나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추출 펌프는 아까 말했듯이 한계점이 조금 명확하고, 추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 스팀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낮출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보여드렸지만 많이 낮춰도 물론 이제 물이 좀 덜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하기 힘들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정확히 89도 90도 이렇게 맞출 수는 없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보일러의 열교환기 방식을 쓰는 머신이라면 전부 다 동일하거든요. 대신 이베리탈은 그 조절이 조금 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하기가 조금 편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 이베리탈 텐덤 D 머신을 쓰면서 가장 좋게 여겼던 거는 이런 조절하는 게 간편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에서 이거를 막 활용하시긴 힘드세요. 어느 정도만 커피를 간단히 배우신 분들 경우에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좀 조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머신의 장점은 제가 앞서 말했던 261 그룹 헤드, 그래서 추출 안정성이 다른 그룹 헤드의 방식보다 조금 더 좋은 면이 있다 보니까 원활한 추출을 좀 도와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제가 계속 쓰면서 느낀 거는 머신 펌프도 좀 강한 게 들어가 있고, 머신 자체가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추출도 안정적으로 하지만 머신 자체의 느낌도 견고한 느낌도 있고 실제 안정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저희는 여기가 수압이 낮은 편인데 이 머신 같은 경우는 물을 빨아당길 때 모터가 세서 그런지 이 막 좀 굉음 같은 소리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261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부분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원래 그룹 헤드가 달려 있어서. 근데 그 위에 뭐를 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이 데이지 않는다. 원래 261은 아예 그룹 헤드가 눈에 보여서 이렇게 대면은 손이 딱 데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덮개로 씌운 것 같고, 챔버도 일부러 안 보이게 이렇게 겉판을 씌우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머신 만드는 회사마다 방향성이 다른 거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추출 보급형 머신인 이베리탈 텐덤 D 머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자세한 설명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업체 통해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업용 머신 하나 소개해드려 봤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